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소통 능력 학습 내용 확인하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6시간 동안 각각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인지, 또한 의사소통력을 구성하고 있는 유형들,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또 경청 능력, 그 다음에 의사 표현력, 기초 외국어 능력을 쭉 리뷰를 해봤는데요. 그 학습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개념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1시간 강의 들었다고 생기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개념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를 아는 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이다. A와 B에 각각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적어보시오. 의사소통이란 두 사람 또는 그 사람,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A와 B가 이루어진다. A는 의사의 전달, 그 다음에 B는 뭘까요? B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많이 간과되어 있죠.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일 경험 중 발생하는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 중 맞으면 O, 틀리면 X 한번 해볼게요. 의사소통은 내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전달하는 과정이다 하면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오늘 이번 개념에서는 상호 교류까지 들어가야만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X. 의사소통은 정보의 전달 이상은 아니다. 정보의 전달 이상이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공감하는 것까지 되기 때문에 이것도 X. 의사소통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맞죠? 그러면 의사소통을 문서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을 구분하여 볼 때 문서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문서 작성 능력, 그 다음에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경청 능력이 있었고 의사 표현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감정적인 정보 전달, 연결되어 있겠죠. 두 번째 동그라미 오른쪽은 이제 상황과 목적에 맞는 문서 작성. 문서 작성은 문서적인 의사소통 능력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의미 파악. 이건 경청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종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행동,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개발의 활동에서 의사소통 저해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원만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 이 학습 내용에서는 어떤 게 나왔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제가 일일이 다 쓰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그런, 안주하는 마음, 또 그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책 내용에, 가이드북 안에 내용에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 감정이 실린 메시지,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이제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사소통 능력 개발에 대한 설명 중 맞으면 O, 틀리면 X. 전문 용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사용될 때나 조직 밖에서 사용할 때나 똑같이 이해를 촉진시킨다?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데서는 이제 상대방의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대상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굳이 전문 용어를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X.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경청의 의미는 같다. 경청이라는 것은 단지 히어링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리스닝. 그러니까 능동적, 뭔가 적극적. 그래서 이 내용은 X. 피드백은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의 행동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하위 능력으로 문서 이해 능력
보도록 할게요. 자, 문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작성해 보시오. 문서를 통해서는 어찌됐든 이게 글로 된 이제 의사소통 능력인데, 문서를 통해서는 상대방의 의도라던가, 의도, 그 다음에 뭐, 원활한 뭐 업무 처리, 원활한 업무 처리 등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이제 문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작성을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직업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문서를 접하게 된대요. 여기에 뭐 꼭 이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뭐 설명서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기획서가 있겠고, 기획서, 보고서, 자기소개서, 기획서, 또 공문서,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레터, 뭐 메모가 있겠고, 뭐 많이 있겠죠. 자, 다음에 문서의 종류와 문서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을 찾아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해 보시오. 각종 조직, 단체 등이 언론을 상대로 하는 것, 뭐다? 네, 보도자료. 회사의 업무에 대한 협조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이거는 기한서. 이건 조직마다 다 다르게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이제 기한서, 기한해가지고 의견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기획의 내용을 전달하여 기획을 시행하도록 설득하는 문서. 기획하는 거니까 뭐 기획서겠고, 수입 지출이면 당연히 이제 결산 보고서겠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설명이 무엇인지 한번 A와 B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써보시오. 자, 주어진 모든 문서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하기란 불가능하다. 자, 따라서 각 문서에서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만을 골라 A 또한 절실하다. A가 뭘까요?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정보 획득 또한 절실하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 또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다양한 종류의 문서를 읽고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이해하고 무엇을 들여 문서 이행 능력과 내용 종합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독, 다작 뭐 이런 얘기 있을 거예요. 다독, 다작. 그 책의 내용에도 있습니다. 자, 문서 이해 구체적인 절차. 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개념적으로 외우게 되는데 사실 외우는 것보다는 실제 이것을 이해해가지고 적용하는 게 더욱 중요하죠. 일단은 그래도 개념에 대한 이제 내용 정리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문서 이해 구체적인 절차 첫 번째 뭐다? 문서의 목적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배경과 주제, 그 다음에 현안 문제, 그 다음에 문서를 통해 상대방의 욕구와 의도, 그 다음에 내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거 있죠? 내게 요구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문서에서 이해한 목적 달성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는 거. 선택해서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메모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거. 이런 게 문서 이해하는 거죠. 정리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학습을 해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문서 이해 능력은 마쳤고요. 문서 작성 능력. 실제 이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문서를 잘 작성을 해야죠. 그래서 문서라는 것은 쓸 때 뭘 생각을 해야 하냐. 뭘 생각을 해야 된다 했어요. 대상, 누가 보는지. 목적, 또 언제 하는지. 뭐 필요시 기대 효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의 뭐뭐와 뭐뭇을 총동원. 사실 제가 이제 요 강의에서는 이 표현은 안 썼는데 내용적으로는 있을 거예요. 사고력과 뭐 표현력을 총동원해서 해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문서 작성이 왜 중요해요? 문서를 잘못 작성하면 조직의 조직의 비전, 생산성 향상에 저해가 되고, 그러니까 문서를 잘 작성을 함으로써 조직의 비전 달성,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사활이 걸렸다, 뭐 이런 내용도 그때 나왔고요. 직원들의 사기, 진작, 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고요. 문서의 종류와 이와 관련된 작성법.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받을 것을 대비한다? 미리 지금 이제 누가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 저 사람이 뭘 질문을 할지 좀 뭐랄까 대비를 하라 이런 예상질의 답변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건 보고서 같을 것 같고 내용이 복잡할 경우 뭐 다음 아래와 같은 항목 이런 거는 꼭 다음 아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문서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학습 내용 하기에서는 공문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 진행 상황에서 과정에서 작성함으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핵심 내용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건 모든 거에 다 필요하지만 이 학습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획서. 반드시 끝자리는 요즘은 별로 안 해요. 근데 예전에 공문서 하면 반드시 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다고는 합니다.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필에 상대가 채택하게끔 설득력 있게 작성한다. 설득력 있게. 이것도 기획서 아닐까요? 기획서. 명령문보다 평서문, 이건 설명서. 뭐 이렇게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학습 내용 확인하고 다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요 학습 내용 확인하기를 왜 학습 짜용 매뉴얼, 가이드북에 같이 포함시키지 않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정답처럼 생각해가지고 이걸 외울까봐 지금 이걸 별도로 지금 강의도 하고 별도로 사실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 근데 하지만 채용 시험에서 이런 부분은 정답이 그러니까 타당성을 확보한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한 설명에서 A와 B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적어 보시오. 일을 하다 보면 업무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기획을 할 때가 있다. 어떤 업무를 혁신적으로 개선할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회사의 중요한 행사나 업무를 추진할 때 대부분 제안서나 기획서 뭐 이렇게 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윗부분은 다시 제가 학습 내용 정리하기 안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다시 기획서, 그 다음에 설명서, 공문서, 내용이 복잡할 때, 끝으로 한 때, 그 다음에 보고서, 그 다음에 핵심 내용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근데 업무상 진행 과정 작성하는 거는 사실 뭐 기획서도 된다고 저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학습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답으로 표현된 것은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정리를 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게 맞다 틀리다를 생각은 그렇게 뭐 문제 정답 찾듯이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문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한 것 중에 잘못된 것. 문서의 작성식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잘못됐네요. 문서의 첨부 자료는 반드시 필요하고 자료 외에는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문서 작성 후 반드시 다시 한번 내용 검토해야 되고 금액, 수당, 일정 이런 거 정확성 기획 이거 맞죠? 문장은 짧지 않아도 된다? 문장은 웬만하면 짧게 하셔야 되고 부정문 형식? 긍정문으로 하라고 했고 주요한 내용을 먼저 쓰도록 한다. 주요한 내용 먼저 쓰셔야 하죠. 자, 이제 요 문서 작성까지 문서를 시각화하는 방법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방식 개념이나 주제 등 이거는 이제 도형이나 선, 화살표 등을 하는 것을 우리 다이어그램 시각화 이렇게 썼을 거예요. 차트 시각화는 이제 통계 수치 같은 걸 그래프 형태로 하는 거고 이제 뭐 이미지 시각화는 뭐 사진 같은 거 이런 거로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경청 능력 할게요. 경청 능력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을 찾으시오. 경청이란 상대방이 보내는 메시지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행동. 맞죠? 경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개방적이고 솔직한 의사 표현을 하도록 촉진하는 기능을 갖죠.
자기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경청해주는 사람 싫어하기도 한다? 이거는 다른 뭐 요인으로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경청 자체로서는 거의 다 좋아한다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3번 같고요. 경청을 하면 상대방은 매우 편안해져서 말과 메시지, 감정은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네. 다음은 경청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A, B, C. 경청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한 개인으로 뭐한다? 존중한다. 존중하게 되고요. 경청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성실한 마음으로 대한다. 이것도 뭐 정답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시면 되지만 이 학습 내용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경청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뭐한다? 공감하며 이해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청훈련. 경청을 하는데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 상대방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상대방이 민망할 수 있으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외국인하고도 웬만하면 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니까 눈은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뭐 째려보고 이러진 말고요. 자연스럽게 맞춰야죠. 손이나 다리를 꼬지 않아야죠. 상대방을 향해 상체를 기울여서 뭐 약간 관심을 표현하는 거. 우호적인 눈의 접촉. 1번 같습니다. 다음 경청에 관한 설명지 맞으면 O, 틀리면 X. 경청 능력은 연습하여 개발할 수 있다. 앵무새 훈련, 앵무새 놀이. 대화법을 통해 경청 훈련은 모든 인간과에서 적용할 수 없다? 있죠. 개방적인 질문은 상대방이 다양한 이 생각을 하는데 도와준다. 하지만 뭘 피해라? 왜라는 것은 웬만하면 피해라. 공감의 의미. 공감의 의미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 공감의 의미에 대해서 작성해 보시오. 여러분들 배운 대로 한번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느끼는 감정,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 문서 이해, 문서 작성, 그다음 경청, 그 네 번째 의사 표현 능력이네요. 의사 표현 능력에 대해서 다음 중 의사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설명. 의사 표현에는 음성으로 표현하는 거와 신체, 말과 언어적인 거, 신체, 제스처 말씀드렸고, 의사 표현을 통해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생각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현대 사회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래요. 근데 의사 표현 종류에는 공식적인 말하기, 의례적인 말하기, 친교적인 말하기가 있죠.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자, 의사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 말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입니다. 의사표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령 있는 화자는 청중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호박으로 볼 수 있는 자다. 라고 했듯이 90% 이상은 연단에만 오르면, 무대에만 오르면 아주 긴장하고 당황한 현상? 뭐라고 했죠? 이 안에서는 뭐 보통 사람들은 뭐 무대 공포증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내용 안에서는 연단 공포증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연단 공포증. 그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은 원활한 의사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어떠한 방해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 지속적인 협력 관계인 상대방과 향후 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회의 중이다. 그런데 대하는 당사자가 그의 벽을 향해 살짝 몸을 돌리고 어떤 몸이나 팔의 움직임도 없이 뻣뻣하게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 다음 발표자는 빠른 걸음으로 연단을 향해 돌진하거나 불안한 자세에 취하거나 관심이 없는 듯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원고를 둘둘 말아. 이건 사실은 어떤 방해 요인? 몸짓이죠, 몸짓. 제스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현을 위한 지침. 상황과 대상에 따른 의사표현법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 상대방이 잘못을 지적할 때는 샌드위치 합법. 칭찬, 격려를 같이 사용한다. 상대방이 부탁할 때는 상대방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자기 자신을 요구한다? 뭐 이게 잘못됐겠죠. 상대방 고려해야죠. 의사소통의 핵심은 항상 상호 교류예요.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해야 할 때는 정색을 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먼저 죄송한데요 하고 이유를, 팩트를 정확하게 설명한다. 상대방을 칭찬할 때는 상대에게 중요한 내용을 칭찬하면 좋다. 맞죠? 효과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 말하는 이는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본인 스스로 인지. 맞죠? 전달하려는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듣는 이가 수긍하기 쉽다? 아이고, 이거는 뭐 아니죠.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고 뭐 심플하게 해야죠. 듣는 이가 자신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반복적으로 전달할수록 좋다. 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초 외국어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에 대한 설명. 괄호 안에 맞으면 O, 틀리면 X. 기초 외국어 능력은 외국인과의 유창한 의사소통을 말한다? 꼭 유창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이라던가 내가 비록 이렇게 언어적인 것은 이렇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 비언어적인 제스처 같이 하면 충분히 의사소통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과의 업무가 잦은 사람만 필요하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일상적으로 언제 어느 순간 외국인과의 접촉할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어로 된 이메일을 받고 일을 해결하는 상황, 외국인으로 전화 걸려오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죠.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거. 누구에게나 똑같은 상황에서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외국어라서 꼭 영어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주로 상대하는 외국인들이 구사하는 언어. 맞을 것 같고, 언제 필요한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업무에서 필요한 외국어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이겠죠. 기초 외국어로 의사소통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는 안 했는데요. 이것도 사고력과 표현력입니다. 자, 다음은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것이다. 잘못된 거. 눈을 쳐다보는 것은 흥미와 관심이 있음. 맞죠? 어조가 높으면 만족과 안심. 말씨가 매우 빠르거나 짧게 얘기하면 공포나 노여움을 나타내는 것이. 자주 말을 중지하면 결정적인 의견이 없음을 의미하거나 긴장 또는 저항을 의미한다. 다시 조금 헷갈리면 어조가 높으면 만족과 안심을 나타낸다. 이거 제가 지금 잘못 봤는데 목소리 높으면 당연히 화낸 걸로 알겠죠. 그러니까 비록 외국말은 못 알아들어도 상대방이 전화를 하고 막 높게 얘기하면 이 사람 뭔가 화가 났구나 하겠죠. 그래서 2번이고요. 그 다음에 피해야 할 행동?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상대방을 볼 때 흘낏 보거나 안 보거나 이것도 문제가 있고 다리를 꼬는 행동 안 좋고 표정이 없다던가 다리를 흔든다던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 생각 없이 메모한다던가 자료만 들여다보고 아니면 펜을 이렇게 돌린다던가 그러니까 관심을 안 보이는 거는 굉장히 불쾌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각각 영역별로 했고요. 총괄 확인이라고 있어요. 총괄 확인. 여러분 총괄 확인도 이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의 내용을 읽고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 상호 공통점을 나누어 갖는다. 라틴어로 커뮤니스. 그래서 개인 또는 집단이 정보나 감정을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상호 교류. 이거는 뭐다?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면 일 경험에서 의사소통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죠. 사기를 진작시키죠. 어떠한 상황에도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 주장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3번. 조직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중요성. 의사소통은 굉장히 조직에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직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가면서 조직 문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입견도 줄일 수가 있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문서를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작성한다? 문서 작성 능력이겠죠. 직업인에게 요구하는 의사소통 능력, 언어적인 측면? 뭐가 있겠어? 경청 능력, 의사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창한 의사소통만을 얘기한다는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든 그 상황에 맞게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일과 관련된 컴퓨터 사용이나 공장 기계 설명서 등을 이해하는 것과는 무관? 왜요? 이것도 다 포함되죠. 외국인과 업무가 잦은 사람만? 그것도 아니고. 기초 외국어 능력은 외국어로 된 이메일을 받고 일을 해결하는 상황, 걸려온 응대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다. 입니다. 의사소통의 저해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상호작용 부족, 저해하겠죠.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 저해하겠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데 의사소통을 저해한다? 아니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문화. 이것도 져야 하겠죠.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청 능력과 이제 의사 표현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각각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네모칸 설명 중 적절한 문서의 종류, 회사의 업무에 대한 협조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작성, 사내 공문서라고 불리는 것은 사내에서는 기안서. 근데 주로 이제 회사마다 조직마다 또 다르게 지금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기안서라고 해서 회사 내에서 이제 통용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일에 관한 현황이나 그 진행 상황 또는 연구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자, 뭐 보고서겠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해 하나의 프로젝트를 문서 형태로 만들어서 기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거. 기획서. 개인의 과정 환경이나 성장 과정, 입사 동기나 이런 것을 자기를 소개하는 거. 자기소개서. 문서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6단계. 뭐 이런 단계가 중요한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문서의 목적을 이해하고 배경을 이해하고 배경과 주제를 이해하고 현안 이슈를 파악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어떤 나한테 내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메모로 작성한다. 뭐 이런 거죠. 이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기가 맞겠네요. 설명서의 올바른 작성법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명령문으로 작성한다? 뭐 이 자체가 잘못됐네요. 평서문으로 작성해야죠.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서 글의 성격에 맞게 정확하게 기술, 간결하게 기술,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가급적 사용 삼간다. 맞죠? 기획서의 올바른 작성법, 한눈에 파악, 체계적으로 목차 구성. 맞죠? 핵심 내용 표현. 맞죠? 적합한 표나 그래프, 시각화. 맞죠? 인용한 자료의 출처 기입하지 않는다? 기입해야죠. 문서 작성의 원칙 옳지 않은 거. 문서를 짧고 간결하게. 맞죠? 정확한 의미 전달에서 한자어를 최대 많이 한다? 이거 아니에요. 간단한 표제모 이런 거 필요하죠.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먼저 쓰도록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도 공감하는 능력, 경청 능력.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 해당되지 않는 것. 말을 짐작하면서 듣고 대답하면 미리 준비하고 상대 상태를 이해하며 듣기? 이거는 좋은 거죠. 경청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경청을 적극적으로 이런 형태로 해야 하고 판단하면서 듣기. 판단은 하면 안 돼요. 효과적인 경청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인을 미룬다.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 맞겠고 집중하여 듣는다. 적당히 걸러내며 듣는다. 일단은 이제 저는 1번하고 4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인. 그렇죠. 미리 판단하면서 말을 다 듣기 전에 본인이 뭐 판단해서 막 하는 것보다 약간 미루고 끝까지 듣고 자기 생각을 확인하는 게 맞겠죠. 답은 4번 이게 적당히 걸러내면서 들으면 안 돼요. 효과적인 의사표현을 위해 고려할 사항 옳지 않은 것. 말의 빠른 속도, 몸짓, 적절한 유머, 적절하게 활용하는 쉼. 빠른 속도. 효과적인 의사표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빠른 속도.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뭐 좀 적절하게 이게 좀 해석을 달리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회의 시간 굉장히 짧은데 뭐 느릿느릿하게 뭐 할 필요 한다면 오히려 그게 의사소통을 좀 저해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일단은 학습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20번은 빠른 속도 이거가 답으로 되어 있어요. 의사소통 방해 요인 중 말에서 고칠 수 없는 것, 말의 장단, 고적, 발음, 목소리. 일단 목소리는 뭐 약간 이제 나이에 따라서 좀 이제 목소리도 이렇게 노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그 사람의 목소리는 그렇게 뭐 확 바꿀 수는 없다고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학습 내용 정리하기 위해서 나온 답으로 나온 건 4번입니다. 연단 극폭증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일단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죠. 완전 무결하게. 그 다음에 청중 앞에서 말할 기회를 자주 갖고 이제 훈련을 해야죠. 시간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충분히 휴식하고 처음부터 웃겨라라고 하는데 이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하고 청자가 어떤 사람인지 분석을 해라. 이것도 학습 내용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설득력 있는 의사표현을 하기 위한 뭐 지침?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득력 있는 그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한 지침은 첫째는 문 안에 한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해서 말하는 이가 요청하고 싶은 도움이 100이라면 처음에는 yes라고 말할 수 있도록 50, 60.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설명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학습 내용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리뷰를 한번 해보시고요. 24번. 기초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이며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외국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자신의 생각. 일단은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들을 언제 만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실은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외국 사람들이 길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 사람 왔다 하고 무섭다고 도망갈 게 아니라 본인이 아는 수준으로라도 뭐 휴대폰으로 이제 길을 뭐 구글맵을 보여준다 하던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의사소통 능력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훌륭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이고, 그런 점을 갖추기 위한 나만의 실천 방법.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나만의 실천 방법?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강의하면서 느낀 게, 이제 의사소통은 상호 교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는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청도 마찬가지예요, 경청.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기초 외국어 능력, 다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까? 또 이제 외국에 대해서 좀 문화적인 부분을 좀 공부를 할까? 뭐 이런 거를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의 이제까지 의사소통 능력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고, 실제 공공기관 채용을 위한 그런 필기시험 준비보다, 그것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내가 내 그 직장 생활에서 또 아니면 내가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보다 실천하는 삶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